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진화하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유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과 더불어 최근 새롭게 등장한 수법까지 다루며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기관 사칭형. 범죄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앗거나 송금을 유도합니다. 보통은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가 진짜 공공기관의 전화라고 믿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요청하거나 송금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방 방법.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확한 전화번호로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대출 빙자형. 사기범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대출이 승인된다고 믿고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송금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추가적인 금액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방 방법. 만약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가족 지인 사칭형. 핸드폰이 고장나서 임시번호로 연락한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해킹을 통해 실제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번호까지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똑같은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돈을 뜯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해킹 등을 통해 전화번호부를 입수한 뒤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전화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라도 뒷자리만 일치하면 기존에 저장된 이름이 그대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사기범들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인과의 연락 방식에 대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는 사전에 특정 암호를 정해두고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을 경우 반드시 암호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전 요청을 받았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악성 앱링크 유도형. 사기범은 택배 배송, 미납요금, 범칙금 고지 등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택배가 배송 중입니다. 또는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즉시 결제해주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클릭을 유도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거나 가짜 금융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가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를 탈취하거나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중요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기다리고 있거나 미납 요금이나 범칙금 등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방 방법. 따라서 이러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택배 배송 상태나 요금 납부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금융 관련 내용이나 결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설정을 통해 악성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차단하는 옵션을 활성화하면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설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앱은 공식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공식적인 출처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보안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의 보안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설정 변경과 습관을 통해 악성 앱이나 링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카드 배송 사칭형. 최근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카드사 명의를 도용해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카드사의 명칭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심지어 카드 배송원을 가장에 직접 방문한 뒤 신분증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 카드사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카드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 투자 로맨스 스캠형. 투자 로맨스 스캠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나 가상자산 거래를 유도하거나 SNS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보고 신뢰를 쌓게 되지만 결국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됩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이 투자로 한 달 만에 200% 수익을 얻었습니다라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초반에는 적은 금액으로 일부 수익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투자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사기였고, 피해자가 추가 금액을 투자하면 그 돈은 사기범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로맨스 스캠의 경우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친분을 쌓고 점차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적 지원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기범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금전을 송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거나 가짜 신분이 밝혀지며 피해자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서 중요한 점은 초반의 작은 수익이 사기범들이 신뢰를 쌓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고 큰 수익을 제시하는 모든 투자 제안은 의심해야 하며, 특히 초반에 약간의 수익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점차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예방 방법.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실사를 거쳐야 하며 공식적인 투자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는 금전적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금전적 요청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직접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가 점차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요청은 철저히 검토하고 언제든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순간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